새벽에 종이 울리기 전 동쪽 하늘은 비를 머금은 붉은 잔광으로 젖어 있었다. 밤새 내린 가랑비가 처마 끝을 붙잡고 마지막 방울을 떨굴 때 저작거리의 돌길은 매끈하게 윤이 났고 그 위로 남은 것은 발자국이 아니라 냄새였다. 쇠뇌와 젖은 흙 그리고 씻겨 내려가지 않는 피의 기운. 한성부의 아침은 언제나 소리로 시작되었지만 그날만큼은 냄새가 먼저 도착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피했고 낮은 기침 소리마저 자신을 드러내는 신호처럼 느껴져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창고의 외벽은 비바람에 벗겨진 껍질처럼 거칠었고 나무결 사이사이에 얕은 곰팡이 숲이 자랐다. 문지방 아래로 빗물이 가는 선을 그리며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선은 마치 안쪽의 비밀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길처럼 보였다. 그러나 선이 가리키는 곳은 바다였고 바다는 모든 것을 삼켰다. 피도 소문도 약조도. 서리가 객주 뒷마당에서 회수한 가죽 매표를 내밀었다. 표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빛을 비스듬히 대자 숨은 문양이 떠올랐다. 연꽃의 인맥처럼 보이는 쌍획이 실제로는 두 글자의 초성처럼 배열되어 있었다. 인문패, 결사의 문턱을 넘는 자에게만 주는 돌아올 수 없는 표시. 가죽을 세게 문지르자 속이 금박으로 반짝였다. 돈을 구분하는 표가 아니라 사람을 구분하는 표. 인문패를 쥔 자가 관아 서구를 드나들었다. 그 문을 여는 손은 어디에 있나? 문지방에 마모된 나무결 사이에서 모래알이 반짝였다. 관아 마룻바닥에선 나오지 않는 남쪽 골목의 노래. 바다는 창고와 사람의 신발을 통해 관아 안으로 들어왔다. 안에서 문을 열고 밖에서 닫았다는 포졸의 말이 이제 더 명확해졌다. 내부자. 그러나 이 단어는 섣부르게 입에 담으면 모든 방향을 잃는다. 의심이 칼보다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 칼은 아군부터 벤다. 내부를 파기 전에 외항의 길부터 살핀다. 실문이 말할 것이다. 해가 기울며 외항의 그림자가 바다 위로 길게 누웠다. 창고 뒤편 좁은 골목에서 포졸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바닥에 피 자국이 벽 아래 틈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틈을 파보자 낮에 본 그것과 같은 납작한 금속판이 나왔다. 표면의 결이 아까의 조각과 맞물렸다. 하나는 벽 틈에, 하나는 사람의 허리춤에, 하나는 불 속에. 결사는 늘 증거를 흩뿌려 추적자의 걸음을 늦춘다. 저녁 무렵 외항 하역장 쪽에서 익명의 투서가 발견되었다. 서투른 글씨로 단 한 줄. 꽃의 주인은 가까이에. 가까이라는 말이 가장 멀다. 누구의 어깨 위에도, 누구의 침묵 속에도, 그리고 누구의 웃음 뒤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그 말이 가까웠다. 관아의 벽, 서고의 문턱, 서리에 떨리는 손끝, 문지기의 잠깐의 공백. 가까이는 늘 여기에서 시작된다. 포졸들이 창고의 입구와 배후 골목, 객주 뒷마당의 세 갈래를 번갈아 지켰다. 해가 더 내려앉자 바다의 색은 먹물처럼 짙어졌다. 새들이 낮게 떼지어 날아가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 긴 포물선을 그렸다. 낮은 하늘을 스치는 날개의 떨림이 바람의 결을 흔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 결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은 눈으로, 새는 깃으로, 바다는 냄새로 느꼈다. 밤이 오고 있었다. 관아의 문이 열리자 포졸 둘이 젖은 옷자락을 휘날리며 마당을 가로질렀다. 그들의 발목엔 흙물이 튀었고 허리끈은 급히 묶어 매듭이 고르지 못했다. 한밤중에 달리다 멈춘 가쁜 숨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어깨를 들썩였다. 대감, 남쪽 외항의 남창고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상이라니 말이 모호하다. 무엇을 보았느냐? 비가 흔적을 지웠사오나 피냄새가 진합니다. 문 앞바닥에 끌린 듯한 얕은 자국 그리고 창을 바꿔 잠근 흔적이 있습니다. 판관나리는 붓을 공중에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 피는 언제나 똑같은 냄새를 냈다. 거짓말은 사람의 몫이었고 냄새는 사실의 몫이었다. 장부가 사라진 뒤부터 관아의 복도는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까지 의심으로 들렸고 잘 정리된 서류 묶음조차 누군가의 손을 거쳐간 흔적처럼 보였다. 어제 낮 남창고 인근에서 주워온 젖은 종이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번져버린 먹선 사이로 단 하나의 문양만이 선명했다. 붉은 연꽃, 꽃잎이 2번 꺾인 그 특유의 각. 즉시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서리 둘, 포졸 6을 붙이겠습니다. 가라. 오늘 새벽에 문은 그 창고에서 열릴 것이다. 밟지 말고 본다. 본 뒤에 봉쇄한다. 관아의 공기는 명령 하나로 가볍게 떠올랐다가 곧 더 무거운 그늘로 가라앉았다. 움직임이 생기면 사람은 안도하지만
안도는 곧 더 큰 불안의 그늘을 불러온다. 정도윤은 허리끈을 고쳐 매고 열쇠 꾸러미를 확인했다. 열쇠는 많았지만 오늘 필요한 열쇠가 거기에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문을 나서자 새벽바람이 뺨을 스쳤다. 비의 끝자락이 아직 공중에 뜬 듯 피부에 얇은 물막이 생겼다. 돌담 너머 낡은 처마 장식이 바람에 덜그럭거리며 낮게 울었다. 남쪽 외항으로 이어지는 길은 안개가 소금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그 틈마다 무릉덩이가 하늘을 거울처럼 비추었다. 그 거울의 색은 핏빛과 연분홍을 오가며 흔들렸다. 서두르되 밟지 말라. 우리가 밟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 포졸 둘이 앞을 잡고 서리 둘이 뒤를 받쳤다. 좌우로 흩어진 나머지는 낮은 담장 위에 그림자를 살폈다. 골목 끝 개가 낯선 냄새에 낮게 으르렁거렸다가 곧 꼬리를 내리고 숨었다. 짐승의 후각은 사람보다 빠르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이른 시간의 냄새가 산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남창고의 지붕 끝이 안개 위로 조심스레 솟아 있었다. 나무 문짝엔 오래된 얼룩이 검게 박혀 있었고 자물쇠 표면은 손때가 아닌 달굼의 흔적으로 거칠었다. 문 앞바닥은 비로 씻겨 유리처럼 반들었으나 물개 아래 얕은 선이 안쪽으로 이어졌다. 발이 남긴 자국이 아니라 무언가를 끌어당긴 자국. 밀려 들어간 것 혹은 끌려 들어간 것. 날이 문고리 가장자리에 섬세한 흠집이 있습니다. 열쇠를 서툴게 돌린 흔적은 아닙니다. 안에서 열고 밖에서 닫았다. 조심히 열어라. 바람부터 확인한다. 철문은 오래된 껍질을 벗기듯 천천히 열렸다. 틈이 열린 순간 비로 씻어내지 못한 냄새가 한꺼번에 뿜어져 나왔다. 곡식 썩은 냄새와 피의 쇳내가 서로를 붙잡아 질긴 끈을 만들었다. 그 끈이 폐의 가장 밑바닥까지 스며들었다. 누군가는 무의식적으로 코를 막았고 누군가는 침을 삼켰다. 냄새는 어김없는 문장이라 누구도 그 문장을 읽지 않을 수 없었다. 등불이 창고의 속살을 하나씩 드러냈다. 나무 기둥, 겹겹의 자루, 고여든 물기, 그리고 사람의 발목. 첫 번째 발목은 말라붙은 갈색으로 누렇게 변했고 두 번째 발목은 붉은 실의 매듭에 눌려 울퉁불퉁했다. 등불을 더 끌어올리자 목을 감은 실의 끝에 작은 금속 인장이 달려있는 것이 보였다. 인장은 연꽃의 형상이었고 꺾인 두 잎의 각이 어두운 창고에서도 또렷했다. 두 구의 시신은 서로 등을 맞댄 채 매달렸다가 바닥으로 처져내린 모양새였다. 불빛을 덮. 자국이 사라지기 전에 눈에 담아라. 바닥은 흙을 얇게 덮은 듯 거칠었고 그 위로 손가락 끝이 긁어 남긴 획이 있었다. 피로 쓴 글자 한 자. 약조. 첫 획은 두껍고 마지막 획은 끊겼다. 살아있는 자가 쓴 글씨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의 손이 매달린 힘으로 남긴 글씨였다. 날이 시신 허리춤에서 작은 금속펜이 나왔습니다. 내게 다오. 그가 받아든 것은 손바닥만한 금속 인장판의 조각이었다. 표면은 불에 그을린 검은 빛을 품고 있었고 중앙에는 작게 자가 파여 있었다. 달구면 종이도 살도 받아내는 깊이. 종이에 찍히면 약조, 살에 찍히면 서약. 약조가 어겨지면 서약이 움직이고 서약은 피로 결제한다. 조각의 모서리는 일부러 깨뜨린 듯 날이 서 있었다. 누군가는 증거를 스스로 부수었고 파편으로 더 많은 흔적을 남겼다. 서리가 명부와 대조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의 입술이 떨렸으나 목소리는 건조했다. 건조한 말이 가장 무겁다. 두 시신은 김웅치 상단의 격리와 회계원입니다. 최근 한 달간 임시 매입 항목을 반복 처리했고 같은 날 갑을 결제가 3차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담보라는 공백, 금액은 큽니다. 공백은 누군가의 이름을 대신한다. 누가 그 공백을 써주었나? 동선 기록에 어제 해질 무렵 관아 서구 앞 왕복이 있습니다. 공식 용문은 없습니다. 문지기 교대는 어제 저녁 잠시 공백이 있었다 합니다. 그 틈에 임시 통행패를 내보인 자가 들어갔다고. 폐의 문양은 꽃잎이 두 갈래로 꺾인 형상이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등불의 불꽃이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일어섰다. 모두가 같은 단어를 떠올렸으나 아무도 먼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붉은 연꽃, 결삭, 약조, 피. 단어들은 서로를 불러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다. 약조를 어기면 피가 흐른다. 창고 바닥의 글씨와 똑같은 문장이었다. 창고 밖에서 새벽에 첫 종이 울렸다. 진실의 문이 조금 열렸으나 그 문 뒤편은 더 짙은 어둠이었다. 오늘 한성의 심연은 남쪽 외양의 창고에서 눈을 떴다.
그리고 그 눈은 오래 닫히지 않을 것이었다. 창고의 외벽은 비바람에 벗겨진 껍질처럼 거칠었고 나무결 사이사이에 얕은 곰팡이 숲이 자랐다. 문지방 아래로 빗물이 가는 선을 그리며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선은 마치 안쪽의 비밀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길처럼 보였다. 그러나 선이 가리키는 곳은 바다였고 바다는 모든 것을 삼켰다. 피도, 소문도, 약조도. 서리가 객주 뒷마당에서 회수한 가죽 매표를 내밀었다. 표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빛을 비스듬히 대자 숨은 문양이 떠올랐다. 연꽃의 인맥처럼 보이는 쌍획이 실제로는 두 글자의 초성처럼 배열되어 있었다. 인문패. 결사의 문턱을 넘는 자에게만 주는 돌아올 수 없는 표시. 가죽을 세게 문지르자 속이 금박으로 반짝였다. 돈을 구분하는 표가 아니라 사람을 구분하는 표. 인문패를 쥔 자가 관아 서고를 드나들었다. 그 문을 여는 손은 어디에 있나? 문지방에 마모된 나무결 사이에서 모래알이 반짝였다. 관아 마룻바닥에선 나오지 않는 남쪽 골목의 모래. 바다는 창고와 사람의 신발을 통해 관아 안으로 들어왔다. 안에서 문을 열고 밖에서 닫았다는 포졸의 말이 이제 더 명확해졌다. 내부자. 그러나 이 단어는 섣부르게 입에 담으면 모든 방향을 잃는다. 의심이 칼보다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 칼은 아군부터 벤다. 내부를 파기 전에 외양의 길부터 살핀다. 실물이 말한다. 말은 덜 속인다. 해가 기울며 외양의 그림자가 바다 위로 길게 누웠다. 창고 뒤편 좁은 골목에서 포졸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바닥에 피 자국이 벽 아래 틈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틈을 파보자 낮에 본 그것과 같은 납작한 금속판이 나왔다. 표면의 결이 아까의 조각과 맞물렸다. 분산 보관. 하나는 벽 틈에, 하나는 사람의 허리춤에, 하나는 불 속에. 결사는 늘 증거를 흩뿌려 추적자의 걸음을 늦춘다. 저녁 무렵 외양 하역장 쪽에서 익명의 투서가 발견되었다. 서투른 글씨로 단 한 줄. 꽃의 주인은 가까이에. 가까이라는 말이 가장 멀다. 누구의 어깨 위에도, 누구의 침묵 속에도, 그리고 누구의 웃음 뒤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그 말이 가까웠다. 관아의 벽, 서고의 문턱, 서리에 떨리는 손끝, 문지기의 잠깐의 공백. 가까이는 늘 여기에서 시작된다. 포졸들이 창고의 입구와 배후 골목, 객주 뒷마당의 세 갈래를 번갈아 지켰다. 해가 더 내려앉자 바다의 색은 먹물처럼 짙어졌다. 새들이 낮게 떼지어 날아가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 긴 포물선을 그렸다. 낮은 하늘을 스치는 날개의 떨림이 바람의 결을 흔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 결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은 눈으로, 새는 깃으로, 바다는 냄새로 느꼈다. 밤이 오고 있었다. 밤이 내려오자 관아의 서재는 작은 섬이 되었다. 등잔불의 원 안에서만 사물은 진짜였고 원 밖의 것은 모두 의심스러운 그림자였다. 정도윤은 낮에 회수한 서약 인장판과 가죽 매표, 연홍이 남긴 1000조각을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다. 세 물건의 불금은 서로 다른 빛을 품고 있었다. 하나는 불의 불금, 하나는 피의 불금, 하나는 오래된 기억의 불금. 꽃의 언약을 깨뜨리면 핏빛이 흐른다. 그는 오래된 서책을 펼쳤다. 의금부의 기록물. 먼지의 냄새의 곰팡이가 얇게 섞여 있었다. 붉은 연꽃을 표식으로 삼은 비밀 결사가 과거에도 존재했음을 기록은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언약을 맺을 때마다 인장을 불에 달궈 종이와 살에 동시에 찍었다. 종이에 찍힌 것은 약조, 살에 찍힌 것은 서약. 약조는 지워질 수 있으나 서약은 살아있는 몸에 새겨졌기에 지워지지 않았다. 물러나려면 죽어야 했다. 살아있으려면 복종해야 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밤의 보폭은 낮보다 짧고 멈춤은 더 잦다. 문지방에서 잠깐 머물던 소리는 이내 급히 사라졌다. 등잔불의 불꽃이 구부러졌다가 곧 고다졌다. 바람은 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보윤날이 외양 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남창고 인근의 작은 창고 두 곳입니다. 사람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불길이 큽니다. 그는 말을 기다리지 않고 달렸다. 복도를 지나 마당을 건너 대문으로 향하는 발에 밤 공기가 찬물처럼 몰려들었다. 남쪽 하늘은 활을 타고 있었다. 오늘 하루 내내 본 불금과는 다른 불금. 살아있는 불의 불금, 삼키며 번지는 불금. 외항으로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진해졌다. 연기 속에 섞인 쇠의 뜨거운 냄새, 인장을 달구는 냄새,
불길은 창고 벽을 타고 지붕으로 번져 기와를 터뜨렸다. 터지는 소리가 밤하늘에서 깨진 별처럼 연달아 울렸다. 사람들의 외침은 바람에 꺾여 들렸다. 포졸들은 물동이를 연달아 퍼부었고 상인셋은 멀찍이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불길만 바라보았다. 문을 열 수 있는가? 불이 입을 막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꽃 사이에서 굵은 붉은 선이 번쩍였다. 달궈진 인장판으로 벽을 긁어내리듯 새긴 자국이었다. 자국은 불길 속에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있었다. 찾지 마라. 불은 종이를 태우지만 쇠에 남은 문장은 오히려 더 밝게 빛난다. 누군가는 경고를 불길 자체로 새기고 있었다. 한쪽 벽이 무너져 내리자 불꽃이 하늘로 치솟아 밤을 긁었다. 금속 조각들이 튀어 발치에 떨어졌다. 그중 하나를 집어들자 낮에 보았던 인장판의 곡선이 이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분산된 증거의 또 다른 파편. 증거를 부수는 방식으로 더 많은 증거가 생겨났다. 불길이 줄어듭니다. 물을 붓는 소리와 함께 불이 숨을 죽였다. 잿더미 위에 붉게 달궈진 작은 인장 하나가 홀로 남아 있었다. 연꽃 그리고 중앙에 맹세를 뜻하는 서라는 글자. 바람이 식어가는 금속 표면을 핥았다. 표면의 붉음이 서서히 어둡게 가라앉았다. 살아있는 불과 죽어가는 불의 사이 그 짧은 틈에서 금속은 시대를 기록했다. 집어 올려라. 물로 식히지 말고 천에 싸라. 그가 인장을 품에 넣자 열기가 팔목을 타고 심장 쪽으로 흘렀다. 열은 통증보다 오래 남는 기억을 만든다. 기억이 남아있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 불길이 사그라지자 바다는 다시 자신의 숨을 되찾았고 사람들의 말은 낮아졌다. 불이 삼킨 것은 장부 몇 장과 목소리 몇 개였으나 남긴 것은 문장 하나와 질문 셋이었다. 왜 지금? 왜 이 자리? 그리고 다음은 어디? 새벽으로 기우는 시각 관아의 서재에 다시 불이 켜졌다. 정도윤은 인장을 펼쳐 책상 위에 놓고 낮에 금속판 조각과 맞추었다. 홈과 곡선이 퍼즐처럼 이어졌다. 서약 인장판은 처음부터 분할되도록 만들어졌다. 잡히지 않기 위해, 들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무릎 꿇어야 하는지 잊지 않게 하기 위해. 결사는 늘 구조를 먼저 만든다. 구조는 의지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연홍, 내가 말한 피의 서약을 오늘 내가 읽었다. 그러나 마지막 줄은 내가 쓰겠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젯밤 골목의 말이 귓가에 다시 번졌다. 꽃의 주인은 가까이에. 가까이라는 말은 가장 멀다고 믿어왔지만 오늘만큼은 그 말이 관아의 벽에서부터 시작되는 듯했다. 서고의 문틀, 문지기의 잠깐의 공백, 서리에 떨리는 손끝, 젖은 종이의 붉은 문양, 모든 가까이가 한 곳에 모였다. 그는 가죽 매표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표면의 금선이 균열처럼 갈라져 있었고 빛을 비스듬히 대자 인맥 같은 쌍획이 더 선명하게 솟았다. 두 글자의 초성, 사람을 고르는 표식, 인문패. 결사의 문턱을 넘는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려면 배신자가 되는데 배신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 창고에 시신 두 구가 그 증명처럼 누워 있었다. 도윤, 판관나리가 서재 문에 기대 서 있었다. 밤을 새운 얼굴의 그늘은 깊었지만 눈빛은 물처럼 맑았다. 물은 불을 끈다. 그러나 물이 불을 끄기 위해선 흐름이 필요하다. 피로 물든 창고는 선전포고다. 그들은 문장을 안다. 찾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먼저 찾겠다라는 문장이 분명했다. 찾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꽃의 주인을 찾는다. 이름부터가 아니다. 손을 찾아라. 불을 지르고 인장을 달구고 글자를 새기는 손. 손을 잡으면 팔을 당길 수 있고 팔을 당기면 어깨가 나오고 어깨가 나오면 목이 드러난다. 말은 담백했으나 그림은 날카로웠다. 손에서 시작하는 수사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손은 늘 흔적을 남긴다. 먹, 피, 불, 모래, 금속의 냄새. 낮에 본 사소한 티끌들이 손의 길을 만드는 재료였다. 그는 서구 문 앞에서 멈춰 문지방에 나무결을 쓸었다. 틈새에 박힌 모래알이 손끝에서 작게 끼익거렸다. 관아 안에서 열린 문으로 바다의 모래가 들어온다. 내부자. 그러나 그는 그 단어를 입술 안에서만 굴리고 내려놓았다. 지금은 칼을 뽑을 때가 아니다. 빛을 끄고 어둠을 불러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다. 어둠이 돌아오면 빛은 필요한 곳으로 모인다. 창밖이 10개 밝아졌다. 첫새 울음이 숨을 고르듯 들렸다. 남쪽 하늘의 연기는 아직 거치지 않았고 새벽빛은 연기와 섞여 희뿌연 막을 만들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인장을 다시 천으로 감싸 품에 넣었다. 열기가 식어가고 있었다. 식는 열은 오래 기억된다. 뜨거움보다 오히려 더 오래. 오늘은 손을 찾는다. 내일은 팔을, 모레는 어깨를. 그의 발걸음이 마당의 얕은 흙을 흔들었다. 부서진 가루가 햇빛 속에서 잠깐 반짝였다. 반짝임은 짧았으나 충분했다. 오늘의 짧은 반짝임은 내일의 긴 문장이 될 것이다. 한성의 아침은 피와 불과 약조의 냄새를 기억할 것이다. 기억은 증거가 되고 증거는 길이 된다. 길의 끝은 아직 어둡다. 그러나 가는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딘가 남쪽 외곽 개울과 갈대 사이의 얕은 안개 속에서 한 여인이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손에는 오래 접은 종이가 있었고 모서리에는 지워지지 않는 붉은 꽃잎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종이를 더 단단히 쥐었다. 종이는 미세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찢어질 듯 말 듯 그러나 찢어지지 않는 소리. 오늘은 찢지 않는다. 오늘은 기억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쓴다. 새벽에 종이 울렸다. 한성은 깨어났다. 피와 서약의 밤은 끝났고 손을 찾는 날이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문장을 완성해야 한다. 오늘 그 누군가는 정도윤이었다. 그리고 내일 그 누군가는 연홍일 것이다. 두 문장이 만나 하나의 진실이 될 때까지 붉은 연꽃은 지지 않을 것이다. 도윤 떠나라. 돌아올 땐 손에 이름을 들고 와라. 예, 대감. 그의 대답은 작았으나 단단했다. 작은 단단함이 오래 남는다. 그는 발을 돌려 대문을 나섰다. 바람이 새벽빛을 등에 얹어 보냈다. 바람은 방향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향 끝에서 또 하나의 붉은 연꽃이 조용히 피고 있었다.